심현섭은 한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자 MC로 무대의 화려함과 깊은 슬픔이 뒤섞인 다채로운 인생 여정을 살아왔습니다. 54세의 그는 성공, 실패, 사랑, 상실에 대한 기억이 뒤섞인 묵상의 문턱에 서 있으며 항상 자신을 뛰어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의 복잡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라남도 광주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부모인 심상우와 이목남으로부터 큰 기대를 받으며 자랐지만 인생의 혹독한 시련도 겪었습니다. 심현섭은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아티스트로서 유머러스한 연기, 인상적인 역할, 그리고 관객을 웃게 하고 감동시키는 일상적인 이야기로 자신만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의 밝은 미소 뒤에는 그가 끊임없이 타오르는 고통과 노력, 그리고 꿈을 품고 있습니다. 심현섭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아마도 오랫동안 외로움을 느끼고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였을 것입니다. 그는 1970년 5월 6일 광주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 심상우가 저명한 정치인이었던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바쁜 일정과 가족의 기대에 따른 압박으로 인해 그는 어린 시절부터 정서적으로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종종 외로움을 느꼈다고 말한 적이 있다. 특히 부모님이 일과 사교 활동으로 바쁠 때 더욱 그랬다. 이런 슬픔은 그가 성인이 되어 인생의 파트너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사랑받는 코미디언인 심현섭은 54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싱글이며 그는 이를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 그는 2023년에 중매 회사를 통해 50번의 만남을 포함해 수백 번의 데이트를 했고 총 100번의 소개팅도 했지만 그중 어떤 관계도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3월 그는 서강대학교 이그나시오 홀에서 보컬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과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었지만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성격 차이로 인해 헤어지게 되면서 그는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됐다. 그는 한때 유머러스하게 자신의 동료들이 모두 일찍 결혼한 반면 그와 다른 친구 한 명은 그 세대의 마지막 싱글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유머 뒤에는 집을 그리워하지만 결코 집을 얻지 못하는 사람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슬픔은 사랑에 대한 외로움에서 비롯될 뿐만 아니라 특히 30대 초반에 그를 중매업체에 등록시킨 어머니 이목남 씨를 비롯한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느낌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어머니를 돌보고 자신의 직업을 추구하는 데 바빠서 진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놓쳤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이 아직 싱글이라는 사실에 실망하는 모습, 서울 아파트에 혼자 앉아 지난 세월을 회상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 번 사색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력이 아무리 성공적이더라도 여전히 마음속에 큰 공허함을 느낀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공허함은 사랑과 가족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심현섭의 경력은 긴 여정이었으며 그는 큰 성공을 거두기도 했지만 여러 번 좌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해군에서 홍보팀 소속 연예인으로 군 복무를 마친 후 1994년 MBC 코미디언으로 데뷔하여 일요일 밤 9시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그는 독특한 코미디 스타일과 인상적인 목소리 연기로 청중의 관심을 빠르게 사로잡았습니다. 1996년 SBS 5기 공채에 합격하면서 그의 연기 인생에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IMF 사태로 SBS가 코미디 프로그램을 취소하자 KBS로 옮겨가서 시사 오늘 밤, 서세원쇼 등의 프로그램에서 김대중 대통령, 이다도시, 앙드레김 등 유명 인사들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유명해졌다. 그의 경력에서 기억에 남는 이정표 중 하나는 2009년 광화문에서 열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환영 행사에서 사회를 맡았던 것입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40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라고 말해 청중을 웃게 했습니다. 이 행사는
그의 MC로서의 재능을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청중들 앞에서 그의 유연한 즉흥 연기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2008년 드라마 가족의 명예, 2008년 압록강은 흐른다, 2013년 환상적인 타워 등의 TV 드라마에서 연기를 했지만 이러한 역할은 대개 조연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애니메이션 영화 쿠스코에 자신의 목소리를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쿠스코 2001년 그의 경력은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심현섭의 경력은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다. 그의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KBS 개그 콘서트 프로그램에서 일어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한 공연에서는 공연 동료인 김준호가 실수로 바지를 벗겨 속옷까지 노출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방송이 사전 녹화되었고 그 사건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는 부제로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당황스러움과 상처를 느꼈습니다. 그는 스튜디오에 모인 관객들이 섹시 현섭, 에로 현섭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응원했지만 굴욕감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그는 내가 더 강했다면 덜 부끄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논란의 여지가 없었지만 그는 자신의 대중적 이미지에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좌절은 2018년에 제기된 성희롱 혐의였습니다. 자신을 L씨라고 소개한 여성이 온라인 포럼에 그가 2011년 블라인드 데이트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게시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영화관에서 자신의 허벅지를 반복해서 문지르면서 불편함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법적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았고 그는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이 비난은 그의 명예에 영향을 미쳐 청중 일부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런 소문과 오해가 유명인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한 적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처받고 무력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심현섭은 자신의 노력이 보상받지 못해 눈물을 흘린 적도 있다. 그는 개그 콘서트에서 코미디 공연을 준비할 때 몇 주 동안 대본을 쓰고 연습하며 관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싶었던 경험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쇼가 방영되자 시청자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고 많은 사람들은 그의 쇼가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방에 혼자 앉아 자신이 충족시키지 못한 기대를 생각하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다른 한 번은 TV쇼에서 그는 사랑을 찾기까지의 자신의 여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일부 시청자들은 그를 사랑의 패배자라고 부르며 조롱했습니다. 오해받고 잘못된 판단을 받는다는 느낌에 그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지만 평소의 미소로 눈물을 숨기려고 노력했습니다. 심현섭이 항상 이루고자 하는 성과는 단순히 명예나 상이 아니라 관객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그는 항상 자신이 참여하는 모든 코미디 공연, 모든 역할, 모든 프로그램이 청중에게 인상을 남기도록 노력합니다. 유명인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데 성공한 것은 그의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 중 하나입니다. 관객들은 그의 유머 감각뿐만 아니라 모든 공연에서 보여주는 진심과 열정 때문에 그를 사랑합니다. 그는 청중이 웃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신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또한 코미디언이라는 역할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경력을 쌓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연기, 성우 연기, 진행은 그가 자신에게 도전하고 한계를 뛰어넘는 방식입니다. 그의 모든 프로젝트가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그는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는 또한 연예계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젊은 동료들에게 영감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이 산업에서 살아남으려면 예술가는 재능뿐만 아니라 마음과 인내심도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으며 그가 항상 전하려고 노력하는 교훈도 바로 그것이다. 그가 자랑스러워하는 또 다른 업적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큰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0년 이상 경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능력입니다. 강호동, 김구라, 박명수 등 동시대 연예인들이 새로운 경지에 오른 반면
심현섭은 끈기와 적응력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켜냈다. 그는 항상 주목의 중심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고 청중에게 기억되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럽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과 결혼은 심현섭의 삶에서 감정적인 부분이지만 그가 많은 슬픔과 후회에 직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는 수백 번의 데이트를 통해 파트너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54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싱글입니다. 2025년 3월 결혼식 며칠 전에 헤어진 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한때 보컬리스트인 그 여성이 자신에게 행복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강대학교 이그나시오 홀에서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었으나 성격 차이로 인해 진행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를 비난하지 않고 단지 어쩌면 운명이 내가 올바른 사람을 만나도록 허락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사랑에 대한 슬픔은 이번 이별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전의 실패에서도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100번의 소개팅을 하면서 정말 감동을 받은 적도 있지만 바쁜 일정, 대중의 압력, 이념적 불일치 등의 이유로 그런 관계는 진전되지 않았다고 밝힌 적이 있다. 그는 자신이 너무 까다롭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자신의 명성이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해 주는 사람을 찾는데 방해가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해하곤 했습니다. 그는 조선의 사랑 2024에서 40대 초반에 키 크고 날씬하며 얼굴이 예쁜 여성을 원한다고 솔직하게 밝혔지만 제가 원하는 것에 대해 너무 솔직했던 것 같다 고도 털어놓았다. 특히 어머니 이몽남 씨를 비롯한 가족의 압박도 불안감을 조성하는 요인이었다. 그녀는 그가 어렸을 때 결혼 중매 회사에 그를 등록시켜서 그가 곧 결혼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직장 생활과 어머니를 돌보는 책임으로 바빠서 연애 생활을 우선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실망하는 모습을 보거나